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상황이 더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수석이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감찰 대상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힘도 있겠다, 과시도 하고 싶겠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20여 차례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우병우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들과 수차례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우병우와 통화한 검사들은 대부분 검사장 이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은 7월 이후입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검사는 우병우의 통화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우병우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와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많게는 하루 수십 차례에 우병우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병우가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우병우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같은 기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차례에 우병우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감찰 대상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감찰 대상 공무원들을 불러 옷과 신발을 벗도록 강요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뒷조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강압적 감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우병우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끝내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인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단체의 일원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막말 들어보시죠. 저 박영수 청장에 고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탈당할 모양입니다. 탈당 결행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측근들이 전했는데요. 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라며 결행 시기가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뜻을 송 의원이 한 장관에게 전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롯데가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노골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인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들이 불법 집회를 열어서 신변을 위협하고 연단에 올라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달 2번에 걸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응징할 때가 왔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때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 박근혜의 최후 진술을 대독했지요. 그런데 이걸 놓고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자중질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 조월용 변호사는 3.1절에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원래 최종 의견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하라고 박근혜가 지시했는데 날치기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동흡이 날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지요.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최후 진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동흡 변호사의 대독은 청와대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조월용 변호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되지요. 과거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되돌아보면 평의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과정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전을 집어던지며 격론을 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직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것이 흔한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재판을 통해 쟁점이 드러나 있어 판단이 성숙돼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법전을 던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 결행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측근들이 전했는데요. 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라며 결행 시기가 임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기류가 영향을 끼쳤다고 측근들은 설명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자칭 보수단체들의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는 청소년 수십 명이 참여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사에서는 3.1절과는 관계없는 내용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좌경 세력의 선동으로 나라가 어지러우니 촛불 시위를 잡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무섭고 황당했다고 말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 가운데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탄기국 소속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비공개 면담에서 송영길 의원은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한민구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롯데가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행국이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아모레 화장품 700kg을 모두 폐기 처분하는가 하면 롯데사탕 300박스를 소각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사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극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WTO 제소 방안도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접어둔 상태입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공식 문서에서 한미 FTA 재검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세 국가와의 통상 문제를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평판관리 업체들이 성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뢰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악의로 험담하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가로막는 부당행위라는 지적이 맞서 보이는데요. 평판관리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 범죄 영상물을 찾아내 지운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형외과가 부작용 고발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